안녕하십니까. 저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신부전과 심장이식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김인철이라고 합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시는 분은 저와 함께 신부전 치료 그리고 심장이식 치료를 함께 하고 있는 이선화 교수님이십니다. 이선화 교수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에서 신부전과 심장이식을 담당하고 있는 이선화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심장이식에 대해서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심장이식의 과정과 그리고 심장이식이 어떤 치료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심장이식 치료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심장이식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에 대해서부터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선화 교수님, 심장이식 치료라는 것을 이제 처음 들은 분들한테 이게 심장이식이 어떤 치료인지, 도대체 심장을 이식한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그리고 좀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심장이식은 간이식, 신장이식, 콩팥이식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심장이식은 많이 들어보시지 못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심장이식은 말 그대로 심장의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하는 수술이 되겠고 궁극적으로 말기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최고의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이나 콩팥과 다르게 좀 심장 이식 같은 경우에는 뇌사자 이식만 가능을 하게 되겠고 그래서 돌아가신 분의 그런 장기를 기증을 받는 수술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심장을 이식을 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심장을 내 몸에 이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냥 쉽게 생각하기는 좀 어려운 차원의 얘기인데 내 심장을 포기해야 될 정도로 심장이 나쁜 분들을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말기 신부전 상태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말기 신부전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건지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우선 신부전은 말 그대로 심장 기능이 떨어진 거를 총칭을 하게 되겠고요. 우선 단계별로 저희가 신부전으로 진단이 되게 되면은 먼저 원인이 뭔지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에 따라 약물 치료나 필요하면 시술적 치료를 하게 됩니다. 관상동맥, 심장을 먹여 살리는 혈관인 관상동맥의 혈관에 대한 시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 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약물 치료와 그 다음에 예후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약물 치료를 우선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 치료라고 해서 요즘에는 제세동기나 심실제동기와 같은 그런 기계 장치들을 이용해서 심장 기능을 좋게 하는 치료를 충분히 하고 한 뒤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회복되지 않고 계속 나쁜 상태로 유지가 되면서 심장 기능을 좋게 해주는 그런 약물 치료에도 호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말기 신부전이라고 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환자에 있어서는 이제 궁극적으로의 치료는 심장 이식뿐이 되겠습니다. 네, 심장 이식을 그러면 이제 받고자 하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누적이 되어 있을 거고 건강한 심장을 공여할 의사가 있는 뇌사자분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이 먼저 받아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 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요즘 들어 워낙 고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신부전 환자도 늘어나고 그 환자들의 장기 생존율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받고자 하는 환자들은 늘어나는데 공여자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심장 이식을 저희가 해야겠다 환자한테는 최선의 치료라고 생각이 되면 이식이 등록이 되고 이제 그때부터는 저희가 이제 정한 응급도라는 거의 단계에 따라서 환자의 순위가 정해지게 됩니다. 그 응급도의 기준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우리 환자분들의 임상 상황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중한지 말 그대로.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환자가 지금 하루 이틀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한다는 정도의 중한 정도가 있게 되면은 응급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제로가 되겠고 그 외에 이제 그런 중한 정도 외에 얼마나 환자가 이식을 등록을 하고 대기를 오래 했는지 그다음에 혈액형이 어떤지 그런 거에 따라서도 이게 대기 순위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응급도 1은 응급도 0보다는 좀 순위 자체도 좀 낮을 테니까 그런 분들은 조금 더 대기 기간이 좀 더 길 것 같은데 대략 어떤 앞서 말씀하신 혈액형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거고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대기 기간이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될지 이런 것들 좀 예측이 가능한가요? 저는 워낙 환자마다 상황이 달라서 딱 말씀드리기는 힘들긴 하지만 대략적으로는 응급도 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서 그 정도 시일이 걸린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응급도 1, 2 넘어가시는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혈액형이 O형인 경우에는 길게는 1년 정도까지 대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평균적으로는 한 2-3달 정도로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통 이제 그러면 심장 이식이라는 건 되게 중요한 치료가 될 텐데 그런 치료를 우리가 이제 받기 위해서는 또 큰 수술이다 보니 비용 부담이 아마 환자분들이 제일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가족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대략적인 비용을 어떻게 추산을 좀 할 수 있나요? 환자들에게는 보통 어떤 식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나요? 네, 심장 이식을 하게 되면 이 수술 비용뿐만 아니라 입원 비용이란 걸 대략 한 3천에서 5천 정도, 5천만 원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것도 환자분의 그 수술 전의 상태나 어떠한 약물 치료를 했는지 입원 기간에 따라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비용이 이게 1,0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비싼 비용이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그런 사회 지원제도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이 있어서 치료를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절대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의료진한테 말씀을 주시면 그거에 대한 대책이 많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비용에 대한 부담은 조금 덜으셔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맞습니다. 각 병원마다 아마 사회사업팀이라고 있을 겁니다. 네. 거기에 이제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시면서 어떤 본인의 보험 여부 그리고 어떤 단계에 따라서 기초수급자인지 어떤 소외계층인지 또는 그런 지원책이 좀 필요한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같이 찾아봐주고 치료 과정에 있어서 그런 비용적인 부분이 제한이 가급적이면 되지 않도록 병원에서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주치의 선생님과 그런 부분들을 이제 터놓고 상의를 하고,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떤 비용적인 부분이 본인한테는 부담이겠지만 치료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지원책들이 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용기를 내서 같이 치료를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저희가 심장 이식의 개괄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선화 교수님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고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